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한국인의 5명 중 4명은 만성 탈수라고 해요. WHO, 이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이 1.5에서 2리터인데요. 한국인들은 평균 1리터도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수정 다닐 때는 물이 85%, 신생아는 80%, 그리고 20대 청춘일 때는 70%였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물이 말라가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평균 60% 정도가 되고요. 또 40에서 45% 정도가 되면 생명을 다하게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늙고 생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태어난 이 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나 약보다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약을 먹어도 이 물에 의해서 내 몸에 흡수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되고 대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영양제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 몸에 남아있게 되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 몸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늙으려면 이 물을 잘 마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왜 약보다 영양제보다 이 물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 탈수라고 하면 땀을 심하게 많이 흘리거나 설사 때문에 나타나는 급성 탈수를 생각을 하죠. 탈수가 2% 정도만 일어나도 갈증을 느끼고요. 4% 정도가 되면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10% 정도 탈수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그리고 탈수가 심해져서 20%가 빠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탈수가 진행되면서 이 만성 탈수가 되신 분들은 이 몸이 여기에 적응을 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못 느껴요. 만성 탈수가 되면 내 몸에 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머리가 무겁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잘 생겨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요. 잠을 깊이 못 자고 또 짜증과 신경질이 잘 나고 이유 없이 화가 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지금 내 몸이 물이 부족하구나 하고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약이나 영양제보다 물을 더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하는 세포수가 감소하고 그 자리를 섬유소가 대신하는데요. 이 섬유소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우는데 지방도 물이 없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수가 줄어들고요. 또 근육이 빠지는 만큼 이 몸 안에 물도 부족해집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 수분 부족이 훨씬 더 심해요. 또 나이가 들수록 이 뇌에서 물 마시는 행동을 조절하는 그 갈증 중추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갈증을 못 느껴서 물을 덜 마시게 되고요. 또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귀찮아서 또 더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원래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야 하는데요.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내 몸은 이미 수분 부족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85%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뇌척수액에 쌓여서 둥둥 떠 있는 형태입니다.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요. 이 두부는 잘 으개지니까 물에 담궈져서 포장되어서 나오잖아요. 이 물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뇌도 이 뇌척수액으로 둘러싸여져서 충격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뇌척수액은 하루에 500ml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뇌와 척수 사이를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뇌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과 여러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줘요. 무엇보다도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그리고 또 타우 단백질까지 배출해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인체는 약 9조 개가 되는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이 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처리해서 이 몸의 각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혈액 속에 녹아있는 각종 원료들과 물을 사용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액순환의 20%를 우리 뇌가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뇌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나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이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요즘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집중력 결핍 장애 ADHD가 많죠. 이것도 저염식이나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 때문에 일어나는 수분 부족과 연관이 많습니다. 즉 물은 우리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영양소라는 거죠. 탈수로 인해 혈액이 메마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포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없어서 세포는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요. 또 세포의 대사활동으로 나오는 노폐물들을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점점 병들어가죠. 그리고 혈액을 타고 면역물질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한마디로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모든 질병은 다 이 수분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암 환우분들을 보면 대부분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 이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40, 50대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비롯한 이런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니까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콜레스테롤이 왜 올라갔는지 원인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강제적으로 내리다 보면은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근육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탈모가 오기도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도 생기고요. 또 불면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혈당이 상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수분 부족과 연관이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 끈적한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고요. 또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혈류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진 혈관으로 빠르게 혈액이 흐르면서 혈액 구성 물질들이 세포벽을 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만들어요. 이때 손상된 혈관벽을 보수하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나오는 물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밴드를 붙이죠. 우리 혈관벽이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겼을 때 그 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반응인 거죠. 그런데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쁜 거니까 줄여야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은 근육, 혈관, 신경을 비롯한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고요. 호르몬과 비타민 D, 담즙산의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만 생각을 하고 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간산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여러 우리 몸의 장기들이나 세포들에게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또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물부터 충분하게 많이 드시고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들을 참고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살 빼려면 배고플 때 물을 마시라고 하죠. 이 물은 천년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 뇌는 이 갈증과 배고픔을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소화가 안 되는데도 뭔가 허기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또 먹는 것을 찾게 만듭니다. 이럴 때 물을 마시고 잠깐 지나면 이 공복감이 사라져요. 우리 소화관에서 위와 장 운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모틸린이 있는데요. 이 모틸린은 공복 시에 분비가 되어서 위장을 수축시키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을 해서
공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 이 모틸린의 방출이 억제가 돼요. 물을 마시면 물이 음식처럼 작용을 해서 모틸린의 분비가 멈추게 되어서 더 이상 음식을 땡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분들은 식전에 물을 마시면 공복감을 없애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지방을 녹입니다. 아니,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이 지방을 녹이냐고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은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에너지로 쓰일 때는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에 가수 분해, 즉 물이 들어가야지 이 지방이 분해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도 잘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물을 얼만큼 충분히 잘 먹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변비죠. 스트레스나 또 소식, 그리고 또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활동량이 적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비가 생기지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는 바로 수분 부족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장으로 들어오는 물은 9리터이고요. 이 중에서 8.5리터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500ml 정도가 대장으로 이동을 해요. 정상적인 대장의 수분 흡수량은 약 400ml 정도이고요. 나머지 100ml 정도가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만약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이 대장에서는 400ml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을 내 몸 안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 안의 수분은 점점 더 줄어드니까 변비가 생길 확률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실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물을 잘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시는 물 양보다 변비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충분한 물을 마시면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해서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존재를 하죠. 장 점막이 건강해야 이 면역세포들도 잘 만들어지는데요. 이 점막을 덮고 있는 점액의 95%가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물이 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이 잘 안 넘어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다고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 물을 빨리 장으로 내려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 물이 강산인 유액과 섞여서 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췌장에서 나오는 알칼리성인 중탄산 나트륨으로 중화가 되어야지 장으로 내려가서 장이 손상을 입지 않아요. 췌장에서 나오는 이 중탄산 나트륨은 물과 이산화탄소, 나트륨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평소에 물과 소금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중탄산 나트륨이 적게 생산이 되어서 중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장으로 물을 빨리 내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난다는 분들은 꼭 소금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해요. 또 장 점막에서 물이 흡수가 될 때 이 나트륨에 의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장에서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이것이 변으로 같이 나가면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소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물을 마시지 않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물을 몸에 저장하는 소금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원인이 됩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물도 적게 마시게 되죠. 그런데 소금은 적게 먹고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 이 물이 이뇨제로 작용을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더 밖으로 배출시켜 버려요. 물을 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이 물은 나트륨의 양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즉 소금이 있어야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염식은 만성 탈수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소금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건데요.
싱겁지 않게 알맞게 간을 한 반찬과 국물 요리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물처럼 생겼지만 오히려 체내 수분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죠. 커피는 물론이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들 있죠. 녹차나 홍차, 보이차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술이 있고요. 또 액상과당과 같은 이런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수들은 물처럼 생겼지만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오히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먹는 음료수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는 물을 더 마셔야지 만성 탈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을 꼭 마셔야 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인데요.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가장 주된 경로는 대변과 소변이고요. 그 다음이 땀이고요. 그리고 또 호흡을 통해서도 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피부에서 땀도 나오고 또 호흡을 하면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마시면 밤새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서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밤새 간과 신장에서 내 몸을 청소하면서 나온 이 노폐물들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장 운동도 촉진해서 배변 활동도 좋아지죠. 물을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시간당 이 신장이 물을 걸러낼 수 있는 양은 보통 500ml에서 최대 1리터 정도라고 해요. 만약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갑자기 마시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전해질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저나트륨 혈증, 즉 물 중독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혈중의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이 뇌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뇌가 붓게 되고요. 그러면서 두통이나 구역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하면 정신 이상이나 의식 장애, 그리고 발작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은 칼슘, 나트륨, 칼륨과 같은 미네랄들이 만들어내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뛰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혈액 속에 있는 미네랄 농도가 줄어들면 이 전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근육통이나 마비감이 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이 한 컵을 200에서 300ml 정도로 생각을 하면 1시간에 한 컵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당해요. 마시는 물의 양은 내 체중의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나는 몇 끼니마다 국물 음식을 충분히 많이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마시는 물의 양은 줄이시면 되겠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좀 더 많이 드시고 또 땀이 없는 겨울에는 조금 줄이셔도 되고요. 또 운동량이 많은 날에는 수분 보충을 더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물 마시는 양은 나의 활동량, 그리고 계절, 그리고 음식 등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것이 힘들거나 또 소변량을 조절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수분 배출을 돕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하니까요. 이런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서 수분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실 때 또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얼음물이에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체력이 약한 분,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얼음물이나 찬물을 드시게 되면 이를 우리 체온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안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또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의 온도는 내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내 몸이 지금 탈수 상태인지는 소변색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건강한 소변색은 투명하고 맑은 황갈색으로 연한 맥주색 정도예요. 이것보다 더 진하면 탈수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비타민 B를 함유한 영양제를 드시면 소변색이 센 노랗게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노란색과는 조금 달라요. 쨍한 형광색이니까 이거는 구분을 하시고요. 소변 횟수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5-6번 정도가 이상적이고요.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8번까지는 정상적으로 봐요.
만약 4번 이하로 소변을 보신다면 탈수 상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평소 물을 드시는 양을 좀 더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가장 1순위인 영양제가 바로 물이에요. 이 몸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 뇌도 메마르고요. 이 마음도 메마르고요. 이 삶 전체가 다 메말라 버려요. 오늘부터라도 이 물을 건강하게 잘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서 이 몸도 그리고 또 마음도 이 삶도 촉촉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